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러 가시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소득 공제, 나머지 공제들을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부분을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소득 구조는 이제 각종 소득, 종합소득에서 각종 소득 공제인 인적공제, 우리 배운, 전 시간에 배운 기본공제와 물적공제인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왔던 거고요. 거기 세율을 곱하고 그러면 산출세. 오늘 이제 배우는 것 중에 보험료 나중에 좀 D시간에 도 있지만 보험료나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자, 종합소득의 물적공제 중에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것 중에 공적연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이 이제 부담한 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제 나오는 제조업에 관련된 월급쟁이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자,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연금보험료는 전액공제입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음. 자, 그다음에 주택 노후 연금 이자 공제가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주거 안정하고 노후 세대의 보장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 공제에 대한 논리입니다. 본인이 일정한 이제 노후주택대 연금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셋 중에 제일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소득공제 부분에 이제 보험료 소득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보험료 공제에는 전액공제가 되는 거죠. 내가 월급 받을 때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 부담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험료는 근로기간 내에 지출된 보험이에요. 국민연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건강보험료도 있고 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나중에 실습 시간에 배우는데요. 그 이제 자동으로 산출되게 돼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의 논리는 자, 주택자금공제는 이제 근로기간 내 지출 비용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이제 청약저축 우리가 얘기한 종합저축이 납입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임차 이제 돈 빌린 거죠. 원리금 상환액, 자, 우리가 얘기한 월세라든지, 요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세대주, 세대원 포함입니다.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원리금하고 얘는 이자도 되고, 원금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같이 될 땐 400만 원까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요거는 이제 이자만 된다라는 거. 자, 세대주고 세대원 포함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 부분에서의 전체 800만 원. 자, 그리고 1, 2, 3, 4번 이렇게까지 3번까지 저기는 자, 최대 공제 2천만 원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세대원 포함은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내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입니다. 나는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프도 세대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와이프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분이 계십니다. 자녀분이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한테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원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우리 요약을 한 거고요. 청약저축 납입액은
자, 아까 얘기한 1,900원,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고요. 청약저축이 이제 내년까지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240만 원을 초과를 못 합니다. 240만 원까지만 이제 공제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까 임차 빌리기 후 차입금 원리 상환에 이제 원금도 되고, 아까 이제 이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기관에 차입한 신금액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총 구매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제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한 원리 이 상하 금액을 얘기합니다. 법정 이윤이잖아요.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이제 요건 이제 연수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제 논리는 취득 당시 취득원가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자, 요게 이제 이게 금액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23년에는 이제 3억 분이고요. 취득분이. 28년 이전의 취득분은 이제 4억 원이시고, 그리고 2003년 이전의 국민주택 규모에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차입금에 대한 요건을 이제 갖추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세대원 여기도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두 개의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 이분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대원 포함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12월 30일까지 2주택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이제 우리가 85제곱미터죠. 우리가 얘기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32평형 아파트. 근데 요새는 평이란 말 잘 안 쓰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소득공제, 이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제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용카드는 이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다. 벌면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 중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우리 직불카드, 선불식 카드 이런 것도 이제 다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제외하실 분은 이제 형제 자매는 카드 사용액에서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 벌면 안 됩니다. 이 소득 금액은 우리 앞에서 배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시험에 놀리니까, 자, 시험에선 신용카드 대상에서의 제외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사업에 대한 법인이나 또는 이제 개인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계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카드를 쓰셨는데 이게 법인이나 개인의 이제 업무용 비용일 경우에는 이게 이중공제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우리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취약전 아동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취약전 아동은 중복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되지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교육비세 공제도 된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는 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외국에 사용한 이제 뒤에 나온 의료비세 공제에도 외국의 병원에서 사용한 지출 비용은 안 되는 듯이 외국에 사용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세나 지방세, 공과 뭐 이런 거 내신 거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또는 신차 구입을 하신 건 안 됩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중고차 구입액은 1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사면 1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세액 공제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곱하기 한 10%의 금액을 책벌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을 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곱한 금액입니다. 이 10% 잊지 마시고. 정당 후원에 이제 결제하신 거, 이런 거, 정치자금 세액 공제는 우리 기부금에서 공제하는 거지, 카드 공제에서는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시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법인 비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제 이런 보험료들 공제한 금액 카드로 내신 거 안 됩니다. 자, 영유아 아까 얘기했죠? 취약전 아동은 된다. 요거 이제 주의하시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안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텔레비전 시청료 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구입 안 됩니다. 그다음에 차입에 대한 금융 수수료입니다. 보험에 대한 수수료 내신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중고차 10%만 공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차 구입 안 되시고요. 정치자금세 공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제 또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키장을 간다든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뭐 골프장을 가신다든지 요거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가가지고 이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요거는 이제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현금 서비스 안 되죠. 당연히.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의 물품, 자, 용역 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받거나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자, 매출 전표로 받은 행위, 위장카드. 이게 뭐냐면, 이게 전문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서. 자, 이거 뭡니까? 카드가 아니죠, 카드가 이러면. 자,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월세세액 공제 적용받은 월세액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줄이려고 나온 게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신용카드는 중복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중복공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연말정산을 이제 제대로 기록을 하시려면, 자, 신용카드에 결제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라고 뒤에 이제 배웁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중복공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자, 신용카드에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는 자, 우리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얘기한 중고생 교복비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중고생 교복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게 중복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학원비 일단 안 돼요. 안 되지만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취약전 아동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 신용카드 공제도 우리가 얘기하는 가능하세요. 요거는. 근데 그 외에 교육비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자, 이 학원비는 그냥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 외에는 자, 그럼 이제 카드 공제만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교육비 세액 공제는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하신 거지. 자,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이 동글빙 엑스표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카드 공제. 이건 보험료세액 공제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어머니 모 50세 소득 없으면 생활용품 구입은 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제가 지출한 카드 비용을 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 처의 정기예금 이자수 1,000만 원 분리가서 종결입니다. 유흥비 요거 됩니다. 자, 여기 처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자, 분리가세 종결했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되는 거예요. 처에 소득 없음. 성형수술 비용 됩니다. 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 안 됩니다. 본인의 물품,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신 거래요. 요거는 안 됩니다. 자녀의 6세 이하의 미술학원비, 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취약전 아동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중복공제도 되죠. 본인의 중고차 구입이 됩니다. 일단은 곱하기 10%한 금액에 대해서 초재 명의의 생활용품 구입비는 안 됩니다. 왜? 형제자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신용카드를 긁은 거 안 됩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어, 요건 이제 뭐냐면, 자, 개인연금 저축이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자, 납입금의 40% 72만 원짜리 한도 금액이
연금저축에 가능하신 겁니다.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요건 이제 본인만 된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밖에 뭐 공제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2,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소득 공제 한도는 2,500만 원에서 끝이다. 더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자, 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자, 뭐 이게 창업 투자하신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30%, 50%, 100%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여기 적용한 데에서는 제외입니다. 자, 요거 하신 경우에 해당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얘기한 종합소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자, 우리 소득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세 공제가 이제 이쪽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뺀 게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시는 거고요. 우리 세액공제 가면, 자, 우리가 근로소득세 공제도 있고, 배당세도, 세액 공제도 있고, 특별소득세 공제 있습니다. 개별 의료비, 뭐 기부금 이런 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다 가산세를 더하면 총 결정세액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여기다 기납부세 이제 미리 낸 거 있으시면 자 원천징수나 중간이랍이 있으면 빼고 난 나머지를 우리 차감납부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이 되시는 거고요. 플러스가 나오면 우리가 얘기한 납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배당세액공제도 있고 기장세액공제, 간편대상부 대상자는 이제 장부를 뭐 법인처럼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처럼 내가 장부를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요런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수익 금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발급을 하시게 되면 자, 이게 전송도 하시고 그러면 100만 원 내 한도 내에 예, 발건당 200원씩 계산해서요. 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가 이제 12월 30일까지 적용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제가 보기엔 또 연장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12월 31일까지 외국 납부세액도 10년간 이월 공제된다라는 거. 외국에서 이제 납부하신 세금이 있으면 기존에 나온 세액에다 더했다가 그 낸 부분을 산출해서 다시 빼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손실세액 공제라는 건 우리가 상실 자산 20% 이상씩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한 이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죠. 우리 이거.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세액공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배워야 될 앞으로 보험료나 의료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도 있죠. 요거 이제 나오시는 거고요. 자, 성실사업자는 이제 확인되시면 이렇게 공제를 해주신다라는 거. 전자신고하시면 우리 부가세는 10,000원 받았잖아요. 소득세는 2만 원 받습니다. 자, 근로소득세 공제는 이제 근로가 있으신 분. 요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크게 논리는 없지만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계산 문제 나오면 요 정도의 계산 산식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0만 원 이하는 산출세액이 55% 초과되면 더한 거에 이제 100만 여기는 130만 원 빼고 나머지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이제 자녀세액 공제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세액 공제 8세 이하의 자녀 이상인 자녀입니다. 있을 경우에 자, 1인 그러니까 2명이죠. 2명이면 한 명에 15만 원 플러스 1명이 2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 초과되는 부분에 1인당 30만 원씩. 자, 프로그램은 얘가 좀 자동으로 또 계산을 해줘요. 요새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져가지고. 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세액 공제는 위탁 아동이나 자, 손자, 손녀는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기하는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01년 1월 이후에 가입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500만 원 본인만 된다라면 요거 중요하죠. 본인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4,500만 원 또는 5,500만 원일 경우에 15% 적용까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최대 1,2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라는 거. 연금계좌 우리 개인연금저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퇴직연금 따로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ISA 연금전환계좌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 종합통장이라도 많이 얘기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연금 계좌는 600이고요. 퇴직은 이제 300이 되시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IS 연금 계좌를 전환하신 경우에는 전환 금액이 10% 그리고 한도는 이제 300만 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이것까지 다 세 개가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1,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기출문제를 푸시면 다음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자 소득은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동일하다. 맞죠?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비과세 소득이 존재합니다. 그죠?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 적용할 수, 적용,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얘는 이제 2천만 원 기점이잖아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하시는 거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종결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기 좀 틀린 말이죠. 그렇죠? 2천만 원 기준이 넘어야지만 우리가 종합과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리셨습니다. 자, 2번은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퇴직은 아니죠. 그죠? 퇴직은 분류과세잖아요. 종합소득에 합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타 연금까지는 되지만, 원천지수된 종합소득 금액은 포함할 수 없다. 그죠? 그 밑에서 빼줘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아, 여기 보시면 이 종합소득에 대한 금액은 이제 우리가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거가 포함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포함돼서 나중에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3번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발생하는 매출액은 소득 금액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매출액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그다음 해당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해당되는 연도의 다른 소득 공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부동산 임대 영역은 영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자, 여기에 이제 가장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3번은 이제 우리가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김갑동 씨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5세에 소득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150만 원 기본소득 공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형제자매가 교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해당이 됩니다. 퇴직소득에 500만 원입니다. 근데 피보험자가 김갑동 씨가 납부한 생명보험료는 공제받을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료 세액 공제는. 자,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또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자,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신용카드 공제 부분하고, 이게 이제 형제자매 안 된다라는 거, 소득 제한이 있다. 자, 신용카드 공제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자, 요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갑니다.